오늘 할 내용이 이제 통계라는 건데, 통계. 예쁘게 써볼까? 이 통계는, 통계가 곧 확률이야. 확률인데, 이제 구하는 과정이 앞에서 이제 배웠던 확률의 어떤 형식은 아니고, 이 통계 단어는 그 수능으로 예를 들자면, 수능이든 내시이든 마찬가지야. 이거는 난이도가 엄청 높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높게 난이도를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얘는 그 사용한 공식 있지. 그 공식을 외워서 대입해 나가는 수준만 하더라도 충분히 다 맞을 수가 있어. 근데 문제를 낼 때 약간씩 뭔가 표현하는 그 방법을 바꿔나가잖아. 그 표현하는 방법을 바꾸니까 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터득해 나가면 돼. 공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그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 뭐냐면 공식이 되게 복잡하게 보여. 공식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원리를 알면 그 공식을 복잡한 공식을 너희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확률과 통계 가장 마지막 단계잖아. 선생님 때도 통계는 있잖아. 통계는 그 수학 교과서의 맨 마지막 파트였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을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아니 공부 기본적으로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항상 마음이 작심삼일이잖아. 졸라 욕먹으면, 아니면 시험 끝나면 이번에 시험 끝나면 열심히 할 거야 해서 며칠 열심히 하다가 하다 보니까 또 안 돼. 재미없어. 그러다니까 예전 패턴을 다시 돌아가. 솔직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책이 만약에 100페이지다 그러면 한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이 책이 앞에는 조금 까매. 그렇지 않아? 여기 손때가 묻어가지고 이쪽은 좀 까매. 그치? 근데 이 뒤쪽은 그냥 하얘. 아주 새 책 같아. 그럼 왜 그러냐면 맨날 마음 먹었다가 다시 포기했다가 마음 먹었다 다시 포기했다가, 그러니까 앞에서 뱅뱅 돌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때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 통계가 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 통계를 포기한 애들이 엄청 많았어. 실제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보지도 않고 내용을 딱 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 한번 책 봐봐, 내용 봐봐. 거기에 보면 막 뭐 이상한 어떤 수학적 그 기호들 막 시그마도 쓰여 있고 막 이상한 뭐 문자 표시도 막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보면은 지레 겁먹을 수 있거든. 그지? 그런데 통계가 선생님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통계가 고등수학에서 제일 쉬운 단원이야. 그래서 고3 애들한테도 매번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통계에서 문제 틀리면 그거는 끝난다. 통계 세 문제 나와. 무조건 끝난다. 이거 통계 쪽에서 틀리면. 자, 이거를 너희들이 한 두세 번만 익히면 통계는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걸 내가 확신할게. 아무리 꼴통이라도. 알았지?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해. 표현하는 어떤 그 기호, 연산의 어떤 표현되는 형식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 없어. 자, 그래서 통계가 뭐냐? 통계는 있지. 통계는 자료를 조사하는 게 통계야. 자료를 조사하는 게 통계야. 그러니까 뭔가 통계를 낸다. 통계를 낸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어떤 결과물을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지? 문일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입률, 4년제 입학률이 얼만큼 되는가, 이런 게 하나의 통계인 거지. 입학률 하나의 또 비율이고, 그 비율의 형식은 학률하고 비슷하지. 인서울 할 수 있는 확률, 인서울 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그런 게 통계잖아. 그치? 그러면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으로 따지든 점수로 따지든 뭘로 따지든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하는 건데, 뭐 코리아 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대선에서 뭐 후보로 찍을 후보로 A 후보, B 후보가 있는데 A 후보를 선택할 비율이 얼만큼, 이런 식으로 뭔가 사전 출구 조사 이런 거 하잖아. 투표하게 되면. 그렇지 않니? 맞지?
그치? 그러니까 직접 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묻든가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묻든가 해가지고 조사하잖아. 그런 게 통계야. 그 결과물을 알아보는 게. 오케이? 그러면 물어보는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자료야, 자료. 근데 이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의한 통계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고등수학에서 다루는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있지, 어떤 수의 값으로 표현된 거야, 수의 값. 수로 이루어졌어, 수. 그 자료는 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를 조사하는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하면서 수를 분류할 때 뭐 정수의 꼴도 있고 실수의 꼴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이 수가 하나의 어떤 정수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를 조사한다라고 할 때 그 수를 정수의 꼴로 이루어진 그 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산확률 변수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이산확률 변수. 이 용어를 딱 쓰는 순간 뭔가 있어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통계 파트는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테마를 갖고 다뤄지는 내용과 그 다음에 실수의 꼴로 이루어진 자료가 있어요. 실수의 값. 실수값이라고 하는 건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실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익선상에다가 실수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매겼을 때 하나하나 매긴 걸 점이라고 했을 때 실수값과 이 점은 1대1 대응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수직선상에다 모든 실수를 다 점으로 표시하면 이 점들이 다 이어져 있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연속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실수는 연속성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실수를 자료로 얘기할 때는 연속 확률 변수다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정수는 수익선상에다 정수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어때? 마이너스 1과 0이라는 두 정수 사이는 떨어져 있지. 떨어져 있는 것을 이산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확률 변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그런 건데 이 두 가지가 일단 대표적인 통계의 2개의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추정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는 건데 그건 일단 별개로 하고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 중학교 과정에 나오거든. 선생님이 요즘 중학생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나오는데 뭘 배우냐면 여기에서 이제 평균을 배우는 거야. 평균을 어떻게 구할까? 이 자료들에 대한 어떤 평균들을 어떻게 구할까?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내용을 또 배웁니다. 분산. 그러면 분산이 무슨 뜻이고 분산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알아나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산확률 변수에서 다뤄지는 건 이 3개의 내용이야. 소단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물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얽힌 어떤 스토리가 더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연소확률 변수에서는 또한 이것도 다루기도 하고 이걸 어떤 관계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확률 계산하는 거야. 확률 계산. 확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어쨌든 접근하는 방식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2개의 파트로 되는데 오늘 할 내용은 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 일단 용어를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가 생소한 용어를 썼으니까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볼게.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볼게. 너희들 3명이 있어. 3명을 그냥 기준으로만 하자. 여러 명 놓고 예를 들 수도 있지만 너희 3명이 이번 중간고사를 봤어. 중간고사를 봤는데 각 학생이 중간고사 받았을 때 그 3명의 점수가 70, 80, 90점 이렇게 나왔네? 그치? 그러면 이거의 평균 알 수 있어 없어? 평균 어떻게 구해? 더해서 나누기? 그 3의 의미가 뭐야? 개수지. 그치? 그러면 이걸 다 더했다? 그럼 이 70, 80, 90이 뭐야? 내가 예를 들은 수학 점수지. 그래. 그러면 통계라는 단원에선 이 수를 이름을 붙이는 거야.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이건 중학교 때는 별량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주새끼 번이 죽어. 중학교 때는 이 수들을 별량이라는 말로 이름을 붙였다고.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별량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알았죠? 별량이란 용어를 안 쓰고 이렇게 한단다.
이 별량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뭐라고 하느냐? 중학교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할까? 어쨌든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할게. 편하게 잘 들어봐. 그냥 다 아는 거야. 이거 별량 이렇게 얘기할게. 별량 xi 이렇게 할게. 그냥 표시를 이렇게 한 것뿐이야. 이거 x 값들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x1, x2, x3 요 i의 자리에다 1, 2, 3을 대신 첨자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쓸게요. 되게 있어 보인다. 이거는 중학교 때 썼던 표현이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건 자료의 개수예요. 예, 얘를 이름을 별량이라고 하고 별량.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도수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도수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알코올 도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의 개수? 자료의 개수 이걸 도수라고 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10명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10명이 있는데 말이야. 70점을 받은 학생이 2명 있어. 80점을 받은 학생이 3명 있어. 90점을 받은 이거 5명 있어. 90점을 받은 학생이 3명 있어. 이게 자료의 개수지. 그치? 이해돼?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이 표에 제시된 이 수들을 갖고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 어떻게 구하지? 아니 말해봐. 평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해봐. 여기에 자료의 총합을 뭘로 나누면 평균이지? 자료의 총합. 그러면 자료의 총합은 별량의 총합이지. 근데 7점 받은 학생이 몇 명 있으니까? 2명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줘? 그렇지. 그래서 곱하고 해서 싹 분자해서 더해가지고 뭘로 나눠? 도수의 합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 도수의 합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다 이렇게 샥 i는 1부터 만약에 n까지 fi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도수의 총합이야. 뭐의 총합? 도수의 총합. 그럼 여기는 3개니까 여기다 1부터 3까지. 이게 F1, F2, F3인 거지. 그럼 얘는 얼마다? 얘는 10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도수의 총합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 얘를 라지 n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표현하는 거야 그냥. 됐니? 자, 그러면 7C 곱하기 2 더하기 8C 곱하기 5 더하기 9C 곱하기 3 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하라고? 나누기 10을 하라고. 이게 이거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게. 라지 n분의 fi 이렇게 쓸게. 이걸 뭐라고 할까? 이게 n이 뭐라고 라지 n이? 도수의 총합이지. 얘는 각 그 별량의 도수지. 그래. 그럼 여기는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2지. 여기는 10분의 5. 여기는 10분의 3 맞니? 그러면 이거잖아 이거 맞아? 맞지? 그러면 얘는 평균을 구한 건데 이 평균은 이 도수를 안 쓰고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해서 더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지. 섭섭해. 뭐 하다 왔어? 뭐? 아이, 독서실에서 뭐 했어? 아이, 왜 또 거짓말하고. 왜 갑자기 토요일날 독서실을 갔어? 가서, 그래서 좀 아까워서? 어디 독서실? 언더데스크? 언더데스크냐? 온더데스크냐? 근데 왜 온더데스크라고 한 거냐? 온이라고 있냐? ON을? 언더 아니냐? 언 아닌가?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무슨 공부했는데? 수학은 안 하지? 자, 표현 알겠지? 아니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써도 너희들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내가 너희들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표현들을 썼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 표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느낄 필요 전혀 없는 거잖아. 충분히 이해되지?
그러면 평균 구할 때 얘하고 얘 곱해서 곱하고 해서 나누기 10으로 해도 되지만 얘하고 얘 이렇게 곱해도 되는 거 아니니? 맞지? 그럼 선생님이 이 가운데 걸 이렇게 지울게요. 이 가운데 걸 지우면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는 이게 이름이 있었어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그렇잖아. 그 별량의 도수.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걸 무슨 도수라고 하게? 아는 사람? 이게 무슨 도수야? 전체에 대한 기준이잖아.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무슨 도수? 상대 도수라고 했던 거.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웠니? 처음 듣니? 아유, 그래. 이걸 상대 도수라고 그래. 근데 지금 이 표현과 이 표현은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쓰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사용한 용어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건 중학교 때 사용했던 용어라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 표현을 바꾸겠다고. 뭘로 바꾸냐? 뭘로 바꾸냐? 이 별량이라는 표현을 이거를 확률 변수라는 용어로 바꿔. 알았지? 그 다음에 이 상대도수라는 용어를 확률이라고 용어를 바꿀게. 괜찮아? 상관없지?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에서 이산확률 변수, 연속확률 변수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 그런데 얘가 무슨 수들로 구성되어 있니? 정수의 꼴로 되어 있지? 그렇다고 72.5, 선생님 그건 정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72.5, 72.6 얘도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얘가 취할 수 있는 얘가 수학 점수가 72.5 다음에 72.5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있어 없어? 없잖아 수학 점수가. 그러면 그 수학 점수의 종류가 졸라 많겠지. 100명이면은 많으면은 100개의 수학 점수가 종류가 나올 수 있잖아. 그렇다고 그 100개의 수가 바로 연속으로 그 점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그러면 그 점수들이 연속이야 아니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지. 그런 점수들을 이산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 점수에다가 확률이라고 하는 걸 매겼잖아. 얘가 나오는 확률은 10분의 2잖아. 얘가 나오는 상대도수는 10분의 2잖아. 얘가 나오는 확률은 10분의 2. 확률을 매겼지. 그래서 이 별량이라는 용어에다가 확률 변수라는 용어로 바꾼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또 이것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2지. 그래 안 그래? 야,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값이 존재할 수 없지. 그러면 얘가 있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확률은 반드시 나와야 되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용어를 이후에는 이제 확률, 질량, 함수다라는 용어로 바꿉니다. 확률이에요, 그냥. 이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이에요. 얘가 확률 변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확률은 당연히 존재하겠지. 함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x가 있으면 곧 y가 있을 거 아니니? 이게 없으면 확률이라고 하지, 함수라고 하지 않잖아. 근데 질량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냥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 자, 그럼 내가 이제 새롭게 다시 정리해 볼게.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를 이제 라지 X 보통 이렇게 써. 근데 얘가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 그럼 여기의 종류는 요 i의 자리에 여러 개의 항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x1이 있고 x2가 있고 땡땡땡 이렇게 여기가 xi가 있고 땡땡땡 xn이 있다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결국 확률 변수의 종류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명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점수들을 조사해 보니까 70점, 72점, 80점, 82, 83 등등등 있더라 이거지. 그 예를 여기다 표시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자리에다가 p, x는 xi 이렇게 쓰도록 할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나올 확률이야. 얘에 대응하는 확률이 얼마냐라는 걸 이렇게 표시한 거라고. 그래서 이 용어, 얘를 뭐라고 한다고? 확률 변수. 얘를 뭐라고 한다고?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P1이 있고 P2가 있고 땡땡땡 PI가 있고 땡땡땡 PN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p하이 하면 얘네들 확률들 다 더했습니다 이 뜻이지. 그럼 확률을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게? 확률을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야? 1이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확률 변수하고 이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졌지? 이 표로 만든 이 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해. 무슨 분포표? 확률 분포표. 근데 여기에서 쓰는 이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하려면 그 확률 변수들은 이산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확률 변수일 때만 표를 만들 수가 있어. 알았지?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실수의 값을 다 취하잖아? 네가 만약에 태어날 때 3kg로 태어났어. 지금 뭐 70이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들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게 3kg에서 그냥 갑자기 70kg가 된 게 아니지. 그럼 3kg 다음에 몸무게 늘어서 4kg 된 거 이런 거 아니지. 3kg 다음에 몸무게 늘면 얼마의 몸무게로 늘어? 3.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3보다 바로 큰 실수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몸무게를 확률 변수라고 할 때 이 몸무게들을 여기다 표시할 수 있어 없어? 그 수많은 실수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는 표시할 수 없지. 그러니까 얘는 연속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표를 작성할 수가 없어. 됐어? 그러니까 이 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확률 변수일 때만? 이산확률 변수일 때만 표를 작성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표를 무슨 표라고 한다?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이름은 확률 변수. 얘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이제 px는 1이다. 이 얘기는 확률 변수가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야. 됐지? 그리고 또 x가 1부터 3까지 이건 뭐냐? 얘가 이산확률 변수면 정수의 꼴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정수, 이 범위에 있는 정수는 1, 2, 3이지. 그러니까 얘는 확률 변수가 1일 때 확률, 확률 변수가 2일 때 확률, 확률 변수가 3일 때 확률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라 이거지. 더한 것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라고. 되겠어? 되겠어? 근데 이 확률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가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인 실수값을 취하면 확률 변수가 1일 때 확률에다 더하기 뭐 해줘야 돼? 1보다 바로 큰 실수값을 취한 확률을 더해줘야 되지.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 모르니까 이거는 이와 같은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확률 변수가 무슨 확률 변수일 때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라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그러면 이 표를 보고 이제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내는 거야. 고로 이 단어는 이산확률 변수와 관련된 단원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라고 하면 이 표를 너희들이 만들어내야 돼. 무슨 표를 만들어? 확률 분포표를 일단 작성해줘야 돼. 그럼 문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확률 분포표가 처음부터 제시된 경우가 있고 아니면 문제 어떤 사건의 개요를 통해서 확률 변수를 제시하는 가운데 표는 없는 그런 경우에서 너희들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너희들은 표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문제를 쫙 읽어보고 확률 변수라고 지칭한 게 뭐지라는 것을 그 대상을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줘.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종류가 뭐가 나오지라는 걸 파악한 후 거기에 사건의 개요에 맞는 그 확률 변수가 나오는 확률들을 계산해서 표시를 해주면 돼. 그래서 표를 만들어내.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문제통에서 연습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평균을 구해야 돼. 첫 번째 평균. 평균은 이제 이 통계 파트에 쓰는 기호가 이렇게 써요.
E 라지 X 이렇게 씁니다. 이게 평균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느냐? 이게 X는 확률 변수였지? 이 E는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기대값이라고 하는 기대값이 기대한다라는 그거의 줄임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지? 이런 표현과 똑같다라고 이해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m, 스몰 m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라지 m이 아니라 스몰 m. 이 스몰 m은 이 뜻이에요. m이 an, 무엇을 의미하다라는 타동사형이야. 근데 그거는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고 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은 뭐냐? 이게 수학의 전문 용어로는 평균이란 뜻이야. 민이. 그거의 줄임말 스몰 m 이렇게 쓴다고. 나 열심히 강의하고 있지. 근데 너는 열심히 듣고 있니?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한 대로 그대로 해봐. 아까 어떻게 했지? 평균 구할 때? 여기다 숫자 표시해줘?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어? 곱한 다음에 싹 더했지? 그래서 x1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 p1, x2, p2. 다 더했지? 이게 평균 구하는 방법이야. 어렵니? 안 어렵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배운 기호들은 수학적 기호들은 다 써먹자. 뭘? 항들이 합의꼴로 연결돼 있으니까 합의꼴로 연결돼 있는 것은 시그마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럼 보통 K번째 항을 여기 일반항에다 표시하지. 그 K번째 여기 K라고 안 썼으니까 얘를 일반항으로 하자. I에다가 얼마부터 대입했어? 1부터 어디까지 대입해서 더했어? N까지. 그러면 이와 같은 수학적 기호가 나오면 이게 뭐다? 평균이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저절로 외워지지 않아? 근데 내가 하나 더 팁을 제공할게. 어떤 팁이냐? 이게 뭐야? P가 확률이지. 앞으로는 시그마 일반항 자리에 P라고 하는 확률이 표시되잖아. 확률이 표시되면 무조건 동반돼. 뭐가 동반되냐? 이 기호에 대한 이름에 평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반이 된다는 거 명심해. 근데 평균은 평균인데 누구의 평균이냐? 누구의 평균이냐면 바로 얘 옆에 붙어 곱해져 있는 얘에 대한 평균이야. 얘가 뭐야?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야. 뭐에 대한 평균?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이 뜻이야. 되겠니? 다 여기까지 소화했어? 자, 평균 구하는 거 어려워? 자, 두 번째 이제 분산의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 왜 기정아 쉬었다 해 그냥? 해도 돼? 해도 돼? 자, 분산. 일단 분산은 영어로는 버라이언스. 버라이언스 해가지고 이렇게 V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얘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어떻게도 쓰냐면 이게 시그마야 이게. 시그마는 이것도 시그마지. 이건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야. S의 S. 알파벳으로는 S. 대문자 S. 근데 이거는 그거의 소문자야. 소문자. 알았지?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 이것도 시그마, 이것도 시그마라고. 그래서 얘 제곱 X 이렇게 써. 그러니까 이 기호 나오면 이거 확률 변수 X의 분산이구나 라는 걸로 기억하면 돼. 근데 분산이 뭐냐? 평균은 알겠어. 평균은. 그치? 평균은 알겠는데 분산은 뭐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원래는 이거는 이제 또 문제를 풀 땐 이걸 이용해서 풀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요. 분산의 뜻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에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모르는 용어 나왔네? 뭐가 나왔지? 편차가 나왔네? 편차는 또 뭐냐면 편차는 이게 뭐야? 확률 변수지? 이게 뭐야?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뺀 게 바로 편차야. 알았어? 그래서 얘를 확률 변수 xi라고 했으니까 xi-m. 이게 편차라고. 됐니? 그러면 분산 있지? 분산은
이렇게 쓴다고. 봐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평균이란 말 들어갈 때 시그마하고 이 확률이 붙었지. 그러면 얘도 평균이란 말 들어갔으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하고 평균이란 말 들어갔으니까 pi 곱해진다 일반항에. 근데 누구의 평균이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었으니까 편차라고 하는 건 이거에서 이거 뺀 거라며. 그럼 여기에 제곱한 다음에 여기다 pi 하면 이게 바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해서 이게 분산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너희들은 분산이 대체 근데 뭔데요? 이게 뭘 구한 겁니까? 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 그럼 그것 좀 의미 좀 알고 좀 하는 게 낫겠지. 만약에 이걸 설명 안 하고 하면 암기식으로 이제 치우쳐지니까 되게 설명해도 괜찮지? 그럼 이게 분산은 뭐냐? 그걸 왜 구하는 거냐? 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들어줘봐, 얘들아. 들어봐. 조금 치우고. 너희 문일에 A반하고 B반 두 반이 있어. 아니 1반, 2반 두 반이 있다고 가정하자. 근데 1반, 2반 담임선생님이 복도 나와가지고 이번에 수학점수, 학생들의 수학점수에 대한 결과를 서로 얘기하고 있었어. 담임 피면서. 근데 1반은 학생 3명이 있는데 60, 70, 80 이렇게 3명이 이렇게 받았다. 근데 2반은 65, 70, 75 이렇게 받았어. 3명이. 그러면 이거 평균 말해봐. 평균. 2x. 각각 한 명씩이니까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잖아. 맞지? 이게 각 확률 변수야. 근데 확률 변수 얘는 y라고 할게. 괜찮겠지? 꼭 x를 쓸 필요 없어. 그거 고집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은 알아? 평균은 각각 얼마야? 평균은 둘 다 60이야. 맞지? 맞지? 70이야, 70. 됐어? 그럼 난 여기에다가 이거 쓸게. 이게 뭐라고, 이게? 편차. 그럼 편차니까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면 얘 마이너스 10이지. 얘 0이야. 얘 얼마? 10. 얘 얼마? 이거 생략할게. y 마이너스 m. 얘는 마이너스 5. 0. 얼마? 5. 이렇게 되지. 그지? 이게 편차야. 근데 얘들아, 이게 이런 성질이 있네? 뭐,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얘 합이 얼마예요? 편차의 합은 무조건 제로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편차의 합은 무조건 제로. 그러면 여기를 몰라. 여기 모르고 여기 몰라요.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10이겠죠. 그리고 얘 알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 편차의 합은 얼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제곱을 합니다. 얘도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편차의 합이 언제나 0이다 보니까 편차를 갖고는 뭔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계산한 거야, 이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뭐라고, 이게? 편차지. 편차의 제곱에 2가 붙으면 무슨 뜻이야? 평균이지.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vx는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지, 사실은. 그게 그거지 뭐. 맞아? 2가 들어가면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산 구한 거야, 이게. 이게 뭐 구한 거야? 이게 분산 구한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이거 더해서 나누기 얼마면 돼? 3하면 3분의 얼마야? 200이지. 얘는 VY 얘는 얼마야? 3분의 50이지. 그러면 각 확률 변수 X하고 Y에 대한 분산을 이렇게 구한 거야. 계산법 알겠지? 근데 누가 더 커?
Vx가 현재 예를 들었을 때는 Vx가 더 크지. 그럼 이걸 뭘 조사한 거냐면 이런 거야. 아니 1반, 2반 담임선생님끼리 만나가지고 점수를 물어보니까 우리 반 평균은 70이에요. 근데 우리 반도 70입니다. 똑같네요. 그러면 A 1반, 2반 중에서 누가 성적이 더 좋은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평균은 사실은 성적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우수한 정도를 확인하는 게 평균의 내용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1반은 평균은 70인데 얘네들 각 점수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게 10점씩 떨어졌지. 얘는 5점씩 떨어졌지. 그러면 어느 반 점수들이 더 고르니? 내가 고르다라는 표현을 써도 이해되겠니? 어느 반 점수가 더 고르게 분포돼 있지? 1반이, 2반이 더 고르게 분포돼 있지? 그럼 여기에서 점수가 고르게 분포돼 있다라는 의미는 뭐야? 각 점수들이 그 점수들의 평균에 많이 가깝다, 멀리 떨어져 있다. 가깝게 분포돼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는 고작 해야 점수들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지. 근데 종류가 많아. 확률 변수가. 종류가 많은데 얘네들의 분포 상태가 고른지 고르지 못한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야. 그 확인하고 싶을 때 바로 이 값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오케이? 뭐를 통해서? 분산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산은 구하는 목적이 그 확률 변수들의 흩어진 정도를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흩어진 정도라는 표현은 점수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조사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이해돼? 그럼 이걸 구해서 뭐 할 건데? 아니 그냥 단적인 하나의 예가 있어. 하나 예가 뭐냐면 기업체가 있다. 기업체가 있어. A기업은 지난 수익이 60, 그러니까 지난 3년의 수익이 60, 70, 80이고 얘네들 수익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 만약에 이 두 기업이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거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투자를 해서 얻는 이익이 크면 좋은 거지. 그럼 내가 배팅을 했을 때 여기에 배팅할 것이냐, 이 회사에 배팅할 거냐라는 걸 결정하고 싶지.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 배팅하고 싶다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배팅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에다 배팅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손해를 봐도 마이너스 10만큼의 이 손해는 안 보겠지. 그럼 여기다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지.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다 투자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지. 좀 다가와? 이게 바로 분산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해도 돼. 좀 다가오니 느낌이? 느낌 오니? 왜 분산을 구하는지, 왜 필요성을 느끼니? 이해돼? 그러니까 분산이 크면은 고르다, 고르지 못하다. 분산값이 크면 고르다, 고르지 못하다. 고르지 못하다. 고르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이해됐어?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남은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더 표기해야 되는데, 뭐 남았어,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 내용이 남았어요. 표준 편차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디바이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디바이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디바이에이션. 그래서 이니셜 이렇게 써요. 근데 이 D는 잘 안 써요. D는 잘 안 쓰고 얘가 뭐냐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야. 이 분산 구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 씌워버리면 돼.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 이렇게 루트 씌워봐. 루트 씌우면 제곱이 없어지지. 제곱이 없어져서 시그마 X가 돼. 생각해봐 얘들아. 분산은 절대 음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음이 나올 수 없지? 이게 음수 있지. 하지만 뭘 해? 제곱을 하니까 음수를 양수로 만들지. 0은 나올 수 있지만 근데 0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알았어? 그러니까 분산은 음이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음이 나올 수 없고 그래서 루트 씌운 거야. 이렇게 표기해. 됐니?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구하는 공식이 따로 없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라는 걸로 기억하면 돼. 그럼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표준 편차는 또 왜 구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잖아. 맞아? 아니 얘도 마찬가지야. 분산하고 똑같아. 흩어진 정도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분산으로 구했으면 됐지 뭘 표준 편차까지 아냐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거냐? 얘가 아까는 점수로 예를 들었지만
야치 일반 학생들하고 2반 학생들에 대해서 몸무게를 앉은 키를 조사해 오라고 그랬어. 알았어? 초등학생들 앉은 키를 조사해 오라고 한 거야. 그러면 3명의 학생들의 앉은 키가 60m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다 60mm도 아니겠지. 그러면 이거는 단위가 뭐야? 센티미터겠지. 뭐가 돼? 그럼 얘도 이제 센티미터지. 이거에서 이거 뺐으니까. 근데 여기서 뭘 했어? 제곱했지. 제곱하면 단위도 제곱해야 되잖아. 그럼 제곱 센티미터지. 그러면 분산의 단위는 뭐야? 제곱 센티미터지. 맞아 안 맞아? 야 그러면 이 반의 앉은 키를 조사해봤더니요. 분산이요. 3분의 200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센티미터는 길이의 단위잖아. 근데 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면 뭐의 단위야? 넓이의 단위잖아. 야 길이를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넓이로 보고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게 분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야. 그렇지만 여기다가 루트를 딱 씌워봐. 그러면 제곱 센티미터가 근호 바깥으로 나가면서 뭐가 돼? 센티미터로 바뀌지? 그게 바로 표준 편차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하는 역할은 단순하게 그냥 뭐다? 확률 변수들의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표준 편차까지 구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건 표준 편차지. 되겠어? 설명 잘했지? 그런데 요거는 그 중학교 내용하고 가미해서 얘기했고 아마 문제에서는 절대 편차란 말이 나오는 문제 없어요. 편차라는 용어를 쓰면서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뭐를 써서 분산을 구하느냐? 이 분산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저것처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편차 구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자 들어봐. 요거를 정리해. 요 i가 있어. i. 그럼 오른쪽에 일반항은 i가 있는 것만 일반항이지. i가 없는 거는 실수배하는 거지. k가 1항부터 n항까지 여기가 만약에 ck다. 이 c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 여기다 이렇게 c 한 다음에 이거 계산한 다음에 c 실수배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얘를 다시금 정리해보면 vx는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여기는 일반항을 전개해볼게. 이거 전개하면 xi의 제곱 곱하기 pi지. xi 제곱 곱하기 pi야. 맞지?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mxi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도 그냥 시그마 각각 붙여서 따로 분리해도 되지. 시그마 갖고 있는 성질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mxi pi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m제곱 곱하기 pi. 그러니까 플러스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m제곱 pi가 되지. 맞아? 됐어? 이해되지? 자, 근데 여기다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이거 vx 분산이에요.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시그마의 일반항 자리에 pi, 확률이 곱해져 있으면 그 기호의 이름에는 뭐가 붙는다? 평균이란 이름이 붙는다고 그랬어. 맞지? 그럼 누구의 평균이냐라고 할 때 옆에 붙어있는 놈의 평균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이렇게 하는 거지. 확률 변수 x의 평균. 맞아? 그럼 이거 너희들이 직접 한번 말을 해봐. 평균이란 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누구의 평균이야?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 확률 변수의 뭐의 평균? 제곱의 평균이야. 맞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2x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 표현이야. 동의하겠어? 동의하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i가 있으니까 i가 있는 것만 일반항이지. i 있는 것만 일반항이잖아. 그럼 2m은 뭐야? 실수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m 곱하기 시그마 i는 1항부터 n항까지 xi, pi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얘도 m제곱 i가 없으니까 표현을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거 이제 또 봐봐. 요게 무슨 뜻이야 요게? 아까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평균이지? 평균이지? 근데 평균은 EX로 쓰기도 하지만 스몰 m으로 쓰기도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m이야. 얘도 m이잖아. 그럼 얘는 무슨 m이야?
마이너스 2m 제곱 맞아?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아까 썼는데 이거 뭐야? 확률에 뭘 얘기하는 거야? 총합을 얘기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확률의 총합 무조건 얼마니까? 1이니까 뭐만 남어? 플러스 m제곱만 남는다 이거야. 맞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m제곱 되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분산 구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 다음에 이 m이 뭐야? 평균이지 이거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분산 구하는 방법이라고. 공식 외울 수 있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해지느냐? 아까 이대로 이렇게 안 구하고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들어봐. 평균이 이미 구했지. 요 자리에 해당되는 거 이미 구했지 이거. 구했잖아. 70의 제곱이야. 알았지? 그럼 요것만 구하면 되지. 요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를 제곱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확률들은 다 3분의 1씩이잖아. 확률들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맞지? 그러면 제곱 곱하기 얘 하는 거야. 제곱 곱하기 얘, 제곱 곱하기 얘. 어차피 3분의 1 다 돼 있으니까 제곱 이렇게 계산한 거라고. 이게 뭐야?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야. 됐어?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뺀 거야. 그러면 이게 아까 계산하고 같은 결과인 3분의 200이 나오는 거라고. 되겠어? 되겠어? 알아도 그러면 문제에서 하나, 둘, 셋 중에서 2개 가르쳐주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충분히 이해한 거야? 그래서 84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거지? 잠깐 쉬어. 자, 봐봐. 547번 봐봐. 이산화율 변수인 걸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 이산화율 변수는 나오는 사건 자체가 셀 수 있냐 없냐 이거야. 자, 기억번. 2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 이게 확률 변수야. 그럼 어때? 정수의 꼴로 나오지? 그럼 됐어. 그 다음에 배차 간격이 4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얘들아, 시간, 그 다음에 키, 이런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들이야. 이산화율 변수 아니야. 맞아? 4분을 기다릴 수 있고 4분 뜨드드드드 이렇게 기다릴 수 있잖아. 자유투 성공률이 0.8인 농구선수 5번의 자유투에서 성공한 횟수. 성공한 횟수는 0, 1, 2, 3, 4, 5. 맞지? 그래서 디귿되고 볼펜 2자루, 연필 3자루 들어있는 필통에서 임의로 2자루 나오는 연필의 개수 셀 수 있지?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됐니? 그 다음에 548번 밑에 있는 표 무슨 표? 확률 분포표. 그러면 확률 변수 x라고 그랬거든. 뭐가 확률 변수인지를 먼저 체크해놔. 뭐라고 돼 있냐? x 앞에 뭐라고 설명해놨어? 확률 변수 x라 하자.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지? 주사위를 몇 번 동전을 몇 번 던져? 그럼 3번 던지니까 이 확률 변수의 종류가 뭐지라는 걸 먼저 확인해 봐야 돼. 동전을 3번 던지거든. 근데 앞면에 나오는 횟수가 종류가 뭐뭐 될 수 있겠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한 번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2번, 3번.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종류 총 4종류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해주라고. 그럼 이건 뭐야?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다. 일단 동전을 3번 동시에 던지면, 3번을 던지면은 뭐야? 모든 경우의 수는 다 8가지지. 맞아요? 예. 그런데 동전의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한 번이죠. 그러니까 8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동전의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3가지 아니야? 3가지 맞지? 다 일일이 해줘? 3가지. 얘도 3가지 아니야? 그럼 저절로 이거의 합은 얼마야 되니까? 1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갖고 이제 평균 구하라. 곱해서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됐니? 무슨 표 만들었어? 확률 분포표 만든 거야. 그 다음 549번에 검은 공 2개하고 흰 공 4개가 있다. 검은 공 2개, 흰 공 4개가 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근데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그랬어? 나오는 공의 개수지.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지. 그러면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는 종류가 어떻게 될까? 검은 공의 개수? 3개를 꺼내잖아. 그럼 검은 공의 개수는 어차피 2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종류는 뭐뭐 있을 수 있냐고. 3개 중에서 검은 공이 하나가 없을 수도 있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몇 개? 1개, 몇 개? 2개. 더 이상 없지. 검은 공 자체가 2개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 일단 공이 총 몇 개 있어? 6개에서 몇 개를 꺼낸다고 그랬어? 그러면 분모는 6C3 맞니? 그런데 얘는 검은 공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면 흰 공 4개에서 검은 공만 3개 꺼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4C3 맞니? 그 다음에 분모들은 어차피 다 똑같아. 분모들은 이제. 그럼 얘는 검은 공 하나란 얘기지. 그럼 나머지 2개는 무슨 공이란 얘기야? 흰 공. 그러면 검은 공은 2C1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흰 공은 4C2겠지. 얘는 2C2지 그냥. 그럼 이거 계산해서 다 더하면 1일 거야. 확률의 총합이니까. 다 완성된 거야? 어떻게 알아듣는 거야? 다음 550번에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5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가 확률 변수라고 그랬어. 근데 무슨 확률 구하라고? 얘들아 이것들이 얘가 확률 질량함수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자. 이 경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 확률 변수 x가 하나 있다라고 하자. x.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일단 6개 중에 3개 꺼낸 건 똑같아. 근데 얘는 검은 공이 몇 개 꺼내지는 거야? x개 꺼내지는 거지. x개. 그러면 2개 중에 x개. 그러면 나머지는 흰 공에서 꺼내야 되지. 근데 몇 개를 꺼내는데? 3개를 꺼내잖아. 그러니까 4개 중에서 3-x개 흰 공 꺼내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px가 x일 때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한 거야. 그렇듯이 550번도 확률 변수 x가 x일 때 확률은 뭐냐 그랬는데 일단 전체가 몇 개 있어? 당첨 제비가 제비가 몇 개 있지? 5개 있지? 근데 5개 중에 몇 개를 꺼낸대? 2개를 꺼낸대요. 그런데 뭐? 당첨 제비의 개수라고 그랬지? 그럼 당첨 제비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이거야. 그럼 당첨 제비가 x려면 당첨 제비 3개 중에서 x개 꺼내야 되지? 그러면 나머지는 당첨 제비가 아닌 거에서 꺼내야 되지? 당첨 제비가 아닌 건 2개밖에 안 남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는 3-x개의 당첨 제비가 있을 거 아니야. 얘하고는 더해서 x가 돼야 되니까. 3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된 거야? 3이 아니라 2인가? 2겠네 2. 2-x 그지?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자, 그 다음에 551번에 표가 있지? 무슨 표가 있어? 확률 분포표가 있지? 거기에 있어.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하지? B는 일단 얼마니? 1이지? 그럼 A는 1에서 나머지 그 3개의 확률의 값을 빼면 되지? 그러면 552번은 뭐 구하란 얘기야? X가 0일 때, X가 2일 때. 뭐하고 뭘 더하란 얘기야? A하고 5분의 2를 더하란 얘기야. 맞니? 그럼 553번은 뭐뭐뭐 더하는 거야? -1부터 1까지 확률 변수와 취하는 확률이지. 뭐뭐뭐 더하는 거지? 10분의 1 A 5분의 2 더하는 거지? 어떻게 넘어가 되겠니? 그 다음에 나머지 554번부터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내용이야. 맞지? 그걸 이제 연습을 이제 해보면 되고 556번 마지막으로 해볼게.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금액의 합을 확률 변수라 한다. x의 기대값. x의 기대값은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EX예요. 기대값이라는 표현으로 평균을 대신해서 표현하기로 한단다. 혼동 있으면 안 돼. 기대값 구하라, 평균 구하라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평균 구할 때 우리는 무슨 표를 만들어라? 확률 분포표 만들어라 그랬지. 자,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의 값을 구한다. 그러면 일단 확률 변수의 종류가 무엇이지? 라는 걸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확률 변수가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률 변수는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이야.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금액의 합이라고. 100원짜리 두 개를 동시에 던지잖아. 그치? 근데 앞면이, 그러니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앞면, 그 다음에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맞아? 그러면 100원, 얘 앞면이 나오면은 얘 200원이 되지. 얘는 100원 되지. 얘는 100원 되고 얘는 빵원 되는 거지. 이게 확률 변수들이야. 이해되니? 그럼 확률 변수의 종류는 0일 때하고, 그 다음에 100일 때하고, 그 다음에 200일 때하고 몇 가지?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그러면 0일 때 확률은 얼마야?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 그 다음에 100일 때는 네 가지 중에 몇 가지? 두 가지. 얘는 4분의 1이지. 평균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4분의 200, 4분의 200. 그럼 4분의 400이지. 계산하면 얼마다? 100원이다 라는 얘기야. 됐어? 이해된 거야? 자, 88페이지로 넘어가.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x는 1, 2,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얼마다?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1이다 이 얘기지.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들아. 뭐냐면 fx가 만약에 kx야. 근데 x가 1, 2, 3일 때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1이다 라고 할 때 k값 구하라 라는 거와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얘도 질량 함수거든. 제목이. 이름이 함수란 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굳이 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첫 스타트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확률 변수가 이렇게 있어. 응? 그리고 여기에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확률 변수의 종류가 1, 2, 3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1일 때는 여기 x에다가 1 대입한 거. 여기 x에다 1 대입한 거잖아. 그럼 k 아니니? 그때 확률은? 여기는 몇 k니? 4k. 여기는 몇 k니? 9k야. 근데 확률의 총합은 얼마? 1이지.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더해서 1이 되는 k값 알아봐라 이 말이야. 그럼 굳이 이런 표를 만들 필요 있었을까? 이후부터는 여기다 얘네들의 x의 값들 대입해 싹 더한 게 얼마다? 1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냥 직접 풀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얘 하면은 얼마니? 14k가 1이거든. 그래서 k가 14분의 1이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 자, 지금 일단 A의 값 구할 수 있니? A의 값 다 더해서 얼마야 돼? 그러면 A 얼마지? A 8분의 1이야. 그럼 이거 구하래. 이거 뭐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방정식처럼 얘는 제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일 때? 1이거나 또는 얼마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일 때 확률 알아봐라 이거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가 1일 때 확률,
A지. A.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일 때 확률. 3A지. 그거 더한 거. 그러니까 4A 알아보라고 하는 거고 A는 8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2분의 1이 답이겠지. 아, 어떻게 좀 이해가 되는 거야? 자, 576번에 남학생, 여학생 3명, 5명이 있는데 임의로 대평 2명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이것도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곧장 그냥 다이렉트로 해도 되고. 그럼 이 표를 만들면 일단 확률 변수의 종류가 뭐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지. 확률 변수는 뭐냐면 뽑힌 남학생의 학생 수야. 알았지? 그런데 몇 명을 뽑아? 2명을 뽑아. 그럼 2명을 뽑으면은 남학생이 1명도 안 뽑힐 수도 있고 1명 뽑힐 수도 있고 2명 뽑힐 수도 있던 3가지 케이스로 분류될 거 아니야. 그러면 1명도 안 뽑히게 되려면 일단 처음 몇 명 있어? 8명이지 총. 8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라고? 2명. 그럼 남학생 1명도 안 뽑히려면 몽땅 다 여학생이어야 되지. 그러면 여학생 중에서 2명 뽑아야 되지. 남학생이 1명이려면은 남학생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1명을 뽑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또 1명 뽑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8시 얘는 남학생이 2명이니까 3시 하면 되겠지. 뭐 알아보라고 하는 거야? P,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맞아?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확률 변수가 1일 때하고 2일 때의 뭐다? 합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한 거? 더한 거 계산해봐라 이거야. 이거 얼마니? 8시. 28이지? 이거 28분의 15야. 이거 28분의 3이지? 그래서 얘는 이거 2개 더한 거. 28분의 18이지? 그래서 28분의 18. 약분하면 14분의 9다 이 얘기지. 됐어요. 다음에 581번에 분산 표준 편차구간 다음 시간 할까? 나머지 밑에 한 문제씩 풀고 갈까?